부인은 이 결혼의 피해자는 나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이 이혼의 피해자는 나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이혼 소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상황에서의 이혼을 청구한 분과 그 다음에 이혼을 당하신 분들의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주제는 제가 되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혼 원고라고 할 때 아내분들을 많이 상정을 하고, 그쵸? 마치 아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악플 달리는 것 중에서 항상 뭐 가해자는 남편이지 막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뭐 바람핀 사람은 항상 남편이지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예를 들 때 그렇게 들어서 이제 욕을 쳐먹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딱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그 다음에 이혼을 당한 남편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 아내분들이 와가지고 이혼 소송 상담을 하시면서 뭐 이제 뭐 본인의 힘든 점, 자기 억울했던 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이제 보통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의 그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은 입장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너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결혼 생활에 이렇게 파탄이 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배우자의 책임이야.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가 이 결혼 생활이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그지 같은 결혼 생활을 해서 이 그지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아이까지 낳아서 경력 단절이 됐어. 이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고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 이 꼬맹이들을 내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과 그 억울함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예.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재산분할 왕창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요즘에 결혼 정년기에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아이 때문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출산하고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몇 년 동안 자기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총 재산이 10억인데 이거 결혼할 때 남편이 다 해온 재산인데 나는 7억은 받아야 되겠다. 저는 억울하고 피해자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억울하고 피해자지만 재산분할은 또 다른 내용이죠. 냉정합니다, 재산분할은. 그쵸? 그러면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 되겠대. 위자료는 지금 얘기를 제가 딱 들어보면 서로의 유책을 주장하는 것 뿐이고, 지금 명백하게 뭐 상대방의 어떤 외도나 폭행 이런 거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선생님이 위자료 청구해도 위자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많고, 상대방도 선생님한테 위자료 청구해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자료가 나와봤자 1,000, 2,000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고서 절대로 이혼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억울하시면은 이혼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냉정합니다. 그것도 막 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내분의 입장은 이래요. 그 다음에 남편분의 입장은 뭘까요? 남편분은요, 소장을 들고 와서 나는 이 이혼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남편은 자기는 결혼 생활이 원만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굉장히 많이 배우자한테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성실히 산 죄밖에 없어, 가장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집이 휑해. 아무것도 없어. 신문지만 날라다녀. 애기도 없어. 배우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안 받아. 막 착신 제한 해놨어. 막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했어. 실종 신고하니까 막 경찰이 막 그때서야 막 알려줘가지고 배우자랑 연락이 돼서 보니까, 아, 아내분이 지금 이혼 소송 한다고요. 지금 집을 나간 상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남편분 입장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혼당할 사정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물론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내가 만약에 이혼이 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아이도 키울 수 없대. 이게 되게 커요. 나는 이혼 일단 원하지도 않는데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보고 싶고 내 새끼니까 자유롭게 연락하고 싶고, 그런데 당장에 지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연락도 다 차단해놓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래.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가 범죄자 취급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혼으로 자기의 모든 걸 갑자기 다 잃게 된다는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배우자가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애기를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죠.
내가 재산분할까지 해줘요? 내가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애도 못 보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혼이 된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냐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절대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배우자는 60% 70%를 달라고 하고 상대방은 10% 20%도 안 준다고 하고 이런 갭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제 재산 분할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부인은 이 결혼의 피해자는 나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이 이혼의 피해자는 나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이혼 소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내가 보호자고 내가 얘만 잘 케어할 수 있고 배우자는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서 저 사람한테 애를 맡겼다는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하고 와도 애를 잠깐 만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남편 만나고 왔는데 애가 그렇게 감기가 맨날 걸린다고. 그렇게 맨날 꼬질꼬질하게 하고 온다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전 배우자가 미우니까 전 배우자가 항상 못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되게 나쁘다고 보거든요. 예. 이혼을 하는 거는 부모의 어떤 그 두 사람의 결정이고 그건 아이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 자식의 아빠를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무슨 범죄자가 파렴치한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악에 받쳐가지고 서로 그렇게 헐뜯고 하다가 이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면접 교섭도 잘 안 이루어지고 더 막으려고 하고요. 주양육자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애기도 못 보는데 이걸 또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서서히 관계가 단절돼서 결국에는 피해가 미성년 자녀들한테 오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주양육자는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게 되죠. 상대방 부모는 양육비도 안 주는 나쁜 사람이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서 저는 너무 슬픕니다, 사실은.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서 서로를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은 이렇고 이혼 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결국에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좀 슬프네요. 조율을 해서 잘 원만하게 잘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